논문 이름은 empagliflozin in heart failure with preserved ejection fraction입니다. Emperor Preserved Trial입니다. 연구 대상은 New Heart Association 클래스 2와 4 하트 페일리어 환자이면서 이젝션 프랙션이 40%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엠파글리플로진 10ml QD와 플라시보를 주었고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또는 심부전 입원이었습니다. 2.6년간의 26개월 동안의 메디안 팔로우 기간 동안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엠파글리플로진군에서 13.8% 발생했고 플라시보군에서 17.1% 발생해서 하자드 레이션은 0.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주로 감소한 것은 심부전 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당뇨가 있던 없던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심부전 감소 효과의 토탈 넘버를 보게 되면 엠파글리플로진 군에서는 407회의 심부전 입원이 발생했고 플라시보 군에서는 541회의 심부전 입원이 발생해서 하자드 레이션은 0.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은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제니탈 앤 유리너리 트랙 인펙션이었고 하이포텐션도 발생하였습니다. 연구 대상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72세 정도 되는 비교적 고령의 환자군들이었고 특이한 점은 아시안도 14%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진행이 또 됐었고 약 11에서 12% 정도 아시아에서 인클루전이 됐습니다. 뉴욕 하드 어소시에이션 펑셔널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스 2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레프트 벤트리큘라 이젝션 프랙션은 미는 54% 정도였고 40대가 한 33%, 50대가 34%, 60 이상도 31%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방세동이 동반한 환자는 절반 가까이 됐고 당뇨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민 에스티메이티드 GFR은 60 정도였고 60 이하의 에스티메이티드 GFR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약 절반 정도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카디오바스큘러 데스 또는 심부전 입원을 보겠습니다. 엠파글리플로진 군에서 하자드 레이셔 0.79 정도로 효과가 나타났고 카디오바스큘러 데스와 심부전 입원 감소 효과는 아주 초기부터 즉 3개월 이전 거의 한두 달 만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갈라질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상당히 특이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엠파글리플로진이 효과를 처음으로 발표한 엠파렉 아웃컴 연구를 보겠습니다. 엠파렉 아웃컴 연구는 아주 기념비적인 연구입니다. 사실 엠파렉 아웃컴 연구 이전에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마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 즉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MI나 스트로크 예방 효과가 있었던 당뇨 약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외는 초기 당뇨 환자 중에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메포민을 사용하면 MI나 마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 예방 효과가 나타났지만은 그 메포민 제외하고는 다른 약제들은 그 어떤 약도 대혈관 합병증을 줄이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엠파글리플로진이 최초로 당뇨 경구용 경구 혈당 강화제 중에 최초로 마크로바스큘러 컴플리케이션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현장에 참여했던 수많은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기립박수를 쳤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넌피탈 이마, 넌피탈 스트로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고 특이한 점은 약 3개월 시점부터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도 3개월 정도부터 두 그래프가 갈라지기 시작해서 효과를 나타냈고 심부전 입원은 그보다 더 빠른 시기부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초기부터 클리니컬 엔드포인트가 갈라지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예상하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약제와 한번 커브의 모양을 비교해 보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먼저 지금 보여드린 것은 UKPDS, 즉 영국에서 당뇨 처음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인텐시브하게 혈당 조절, 혈압 조절을 한 군과 컨벤셔널하게 혈압 조절, 혈당 조절 한 군을 비교한 UKPDS 연구의 롱텀 팔로업 스터디 결과의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보면 대혈관 합병증의 대표격인 마이코아디얼 임팍션이 갈라지는 커브를 보시면 대체로 연구 수년 뒤에 커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설폰유리아라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드럭과 플라시보 드럭을 더블 블라인드 시켜서 했던 초기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롱텀 팔로업 했을 때 약간 효과적으로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혈당 강화시키는 효과만이라면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수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를 참고로 보자면 심혈관계 중등도 위험군을 대상으로 로슈바스타틴 10ml를 사용한 호프3 연구를 볼 수 있습니다. 스타틴 제제 같은 경우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보면 프라이머리 아웃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약 3년 이상, 4년 이상이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코아디얼 임팍션도 2년에서 3년 이상 걸려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대혈관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메타볼릭한 프로파일을 호전시킨다면 클리니컬 엔드포인트 호전 효과가 나타나는데 적어도 수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엠파레그 아웃컴 연구는 약 3개월 정도의 시점만으로도 프라이머리 아웃컴이나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그리고 심부전 입원이 호전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전문가들이 생각한 것은 SGLT2 이니비터의 헤모다이나믹한 이펙트가 있었겠구나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를 호전시킬 수 있는 기존 연구 결과는 헤모다이나믹한 이펙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약제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카베딜롤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 심부전 입원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의 커브를 보시면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는 약 수개월 이내에 이펙트가 나타나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엠파렉 아웃컴 연구 결과의 이 카플라 마이어 커브를 처음 본 학자들은 이 커브는 혈당 강화제 효과를 보여주는 커브가 아니라 헤모다이내믹한 이펙트를 보여주는 커브여야만 설명 가능하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파렉 아웃컴 연구 이후에 여러 연구들에서 SGLT2 이니비터의 헤모다이내믹한 이펙트에 대한 연구들이 더 진행되었고 헤모다이내믹한 이펙트가 사고체 내압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인해서 레날 아웃컴을 호전시키고 그리고 부종을 감소시키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그리고 혈압도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로 인해서 이런 헤모다이내믹한 이펙트를 통해서 심부전도 호전시키겠다라고 가설을 가지고 여러 임상시험이 진행이 됐었고 엠파글리플로친 이번에 발표된 연구에서 당뇨에 관계없이 심부전 환자에서 엠파글리플로진을 사용했을 때 클리니컬한 엔드포인트
호전시키다는 효과가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인 효과를 보겠습니다. 엠파글리플로진이 이젝션 프레셔가 유지된 신부전 환자에서 예후로 호전시키는 제일 주된 이유는 신부전 입원의 예방 효과였습니다. 100인년당 이벤트 수를 보면 엠파글리플로진 군에서는 4.3% 정도 신부전 입원이 발생했는데 플라시보 군에서는 연간 6% 정도의 신부전 입원이 발생해서 신부전 입원을 거의 연간 29%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도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부전 입원의 토탈 넘버도 현저하게 감소를 시켰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의 감소 속도도 두 군에서 약 1.36 정도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엠파글리플로진이 신장 기능 악화의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컴포짓 레날 아웃컴은 별다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올코즈 데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서브그룹 아나리시스를 보겠습니다. 당뇨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관된 효과를 보여줬고 특이한 점은 베이스라인에서 이젝션 프랙션에 따른 효과 차이입니다. 베이스라인 이젝션 프랙션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 더 좋았고 베이스라인 이젝션 프랙션이 60%가 넘는 경우에도 효과는 있었지만은 그 효과의 차이가 좀 적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아시안인 경우에는 더 큰 효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다른 SGLT2 이니비터와 GLP-1 아고니스트의 효과를 인종적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아시아는 다른 인종에 비해서 SGLT2 이니비터와 GLP-1 아고니스트의 예후호전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아마 아시안의 주된 칼로리원이 카보하이드레이트인 것과 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기전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다행스럽게도 SGLT2 이니비터와 GLP-1 아고니스트가 아시안에서는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베이스라인 BMI가 30 미만인 경우에도 조금 더 효과가 있었고 뉴욕 하드 어소시에이션 클래스가 2인 경우도 조금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AC 이니비터나 ARB, ARNI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효과가 있었고 스피로노락톤 같은 미네랄드 콜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사용했을 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부전 입원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효과를 나타내었고 하자드 레이셔가 0.73으로 27% 정도 호전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에스티메이티드 GFR에 엠파글리플로진이 미치는 영향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엠파글리플로진이 처음에는 소변의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몸 안의 체수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4 정도 감소했는데요. 따라서 SGLT 이니비터를 처음 사용할 때는 탈수가 있거나 수분 섭취를 잘 못하거나 한 분들은 조심해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할 때는 꼭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되고 한 2리터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공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몸 안의 체수분이 감소하면서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4 정도 감소하지만은 에스티메이티드 GFR이 감소되는 슬로프의 기울기는 적어서 나중에 팔로우했을 때는 플라시보군보다 엠파글리플로진의 에스티메이티드 GFR 감소가 더 적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을 보겠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부작용의 유리나리 트랙 인펙션이나 제니탈 인펙션이 엠파글리폴로진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심토마틱 하이포텐전을 포함한 하이포텐전이 엠파글리폴로진군에서 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SGLT 인히비터가 초기에 체수분을 감소시키는 그런 헤모다이너믹 이펙트가 꽤 나타나기 때문에 꼭 저혈압의 그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약제 사용 후에는 수분 섭취를 잘하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큐트 레날 페일리어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하이포글라세믹 이벤트도 당뇨가 없는 군에서도 하이포글라세믹 이벤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SGLT2 인히비터의 우려되는 부작용 중의 하나였던 본 프랙처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엠파글리폴로진의 레날 아웃컴 연구 결과도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엠퍼러 리듀스드 연구와 이젝션 프레셔가 유지되는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엠퍼러 프리저브드 연구 결과를 같이 놓아서 보시면 엠퍼러 리듀스드 연구, 즉 이젝션 프레셔가 감소된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레날 아웃컴이 현저하게 적게 발생해서 만성 콩팥병 치료제로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엠퍼러 프리저브드 연구에서는 레날 아웃컴이 플라시보군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레날 아웃컴을 좀 더 세분해서 보겠습니다. 레날 아웃컴은 크게 에스테피드 GFR이 40%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와 에스테피드 GFR이 10에서 15 미만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투석이나 레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는 경우,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에스테피드 GFR이 10에서 15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투석을 하는 경우가 아주 중요한 엔드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엠퍼러 리듀스드 연구에서는 이렇게 투석까지 하게 될 정도의 심한 레날 아웃컴이 엠파글리폴로진은 6케이스, 플라시보군은 12케이스였기 때문에 엠퍼러 리듀스드 연구에서는 레날 아웃컴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다만 엠퍼러 프리저브드 연구에서는 GFR이 10에서 15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투석을 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레날 엔드포인트가 엠파글리폴로진 20케이스, 플라시보 16케이스였기 때문에 별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젝션 프레셔가 유지된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엠파글리폴로진을 사용할 때는 어큐트 키너리 인저리 같이 급성 탈수나 저혈압 또는 이렇게 급성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슬로프 감소 속도는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했을 때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는 서서히 속도가 약간 감소하는 콩팥 기능 보존 효과는 엠퍼러 리듀스나 엠퍼러 프리저브드 연구 두 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엠퍼러 프리저브드 결과에서 이런 중요한 레날 아웃컴이 좀 더 많이 발생한 것은 몇몇 특정 아주 레날 아웃컴이 발생할 고위험군에서 특이하게 개별적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특별한 크리티컬한 레날 아웃컴이 생길 수도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엠퍼러 프리저브드 연구는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연구 결과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과거 노인 심부전 환자들을 보면서 겪었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 심부전 환자들에게 예후 호전을 위한 약제들을 최대한 조정해서 잘 쓰고, 부종이 있을 때 루프 다이렉티스를 아무리 잘 쓰고 싶어도 심부전이 많이 진행된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약제를 충분하게 쓰기 힘든 경우, 그리고 부종이 있지만은
루프다이렉트스를 썼을 때 반응이 없거나 탈수나 전해질 이상 때문에 약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과거에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약제의 한계점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SGLT 인히비터라는 새로운 기전의 약제가 나타나서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SGLT 인히비터는 튜블로 그로멜룰라 피드백 루프는 유지하면서 체수분을 많이 배출시키고 환자의 컨디션을 호전시키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기전의 획기적인 약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또 주목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돼서 우리가 더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되는 약제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